리튬주, 테마주는 뭐가 있어요? 포스코는 당연히 대표주인 거고 금양, 미래나노테,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고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아예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업스트림부터 정제해서 2차 전지 들어가는 소재, 수산화 리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철강 가격이 매일 매주 시장에서 협상이 되거든요.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반영을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철강, 비철금속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합니다. 전문가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브리핑 해봐 하시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해봐. 박수까지. 자,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세아특수강, KG스틸 등 주요 철강주들의 현재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는데 이게 중국의 철강 가격 동향에 따라가는 것이라서 앞으로 전체적인 철강주는 약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건 좀 틀렸다라고 봅니다. 뭐 바닥 얘기는 많이 나왔죠. 네, 바닥이 맞아요. 근데 오히려 바닥이면은 좋은 거죠.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자꾸 원재료가 철광석이랑 원료탄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철강을 만들면 마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진이 지금 중국 쪽에서 마진이 최저 수준이에요. 중국 쪽에서 마진이 최저 수준이라는 그러니까 건? 중국 철강사들이 마진이 최저 수준이라는 거는 네. 이 중국 철강 가격이 글로벌 철강 가격에 영향을 거의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만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여기서 좀 덜 만들면 거기서 또 철강 가격이 유지가 되고 이런 거고 마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더 내려갈 측면이 없다라는 거고 근데 내년에 경기 전망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성장률 그나마 높을 거다라고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어렵지 않나. 다 지금 언제 좋아질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으로 좀 국면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혀 몰라서 이 철강 가격의 동향이 어때요? 지금 추이가? 한 11월 둘째 주까지는 딱 그 최저점에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바닥에서. 딱 최저 마진 지키는 수준으로. 근데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 중국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 얘기 나오고 부동산 기업들 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석 가격이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철강 가격도 같이 조금씩 따라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진짜 꿈틀대는 추세인 거예요, 지금.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이게 철강 가격이 매일 매주 시장에서 협상이 되거든요.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반영을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가 오르면은 자기들이 쟁여놨던 것도 비싸게 팔려고 하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좋다. 근데 지금 11월부터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아까 바닥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기준으로 그게 한 8월쯤부터 해서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가 딱 생각하면 배럴당 120달러 그러면 와 비싸다. 배럴당 40달러 그러면 오 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레벨로 봤을 때 제로를 놓고 보자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10인 상태예요. 철강 가격이. 일반 철강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예 그 수준 자체가 과거랑 좀 달라졌어요. 사실 아예 지금 상향 평준화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20, 20이면은 지금 한 5 정도에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상황 평준화 된 거에서 바닥 수준.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쨌든 철광석 가격이 올라야 우리한테는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철강에서 살짝 벗어나서 전기차 시대의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관련 매출이 전무한데도 리튬주를 묶여서 폭등하는 기업까지 등장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거 리튬주, 테마주는 뭐가 있어요? 리튬으로 이제 좀 유명한 기업들이 포스코는 당연히 대표주인 거고 금양, 미래나노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혹은 뭐 그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텐데 그에 비해서 과하게 무언가가 반영이 됐다거나 기대가 반영된 그런 업종이나 뭐 기업들이 있나요?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이게 포스코는 리튬 사업을 이제 자원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아예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업스트림부터 정제해서 2차 전지 들어가는
들어가는 소재, 수산화 리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캐내가지고 거기까지 만드는 걸 끝까지 포스코는 다 하는 거고 어허. 그런 기업들이 있고 네. 가원 개발 이런 거를 작은 기업들은 못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좀 나오는 테마주들 중에 우리가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들이 종종 이제 있죠. 근데 정제 기술이 어려운 공정이에요. 근데 당연히 기술 개발 잘 했으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럼 이 자원을 어디서 가져와서 정제를 할 거냐죠. 지금 자원 가격이 너무 뛰었어요. 이거를 가져와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 원료 확보하는데 그럼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진이 과연 확보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허. 그리고 이렇게 정제하는 기업이 있고 네. 리튬을 2차 전지 들어가는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을 딱 양극재 들어가기 전에 미세한 분말로 분쇄 가공하는 단계가 또 있어요. 리튬을 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마지막 단계 분쇄 가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가가치가 큰 산업인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 그렇겠죠. 뭐 장비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할 수는 있죠. 이게 분쇄 가공하고 하는 거는. 근데 뭐 당연히 시장은 커지겠지만 네네. 부가가치가 그렇게 큰 산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철강은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얘도 좀 시장에서 올려 팔아가지고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리튬은 리튬 가격이 오르면 더 붙여가지고 그만큼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더 붙여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그걸 가져와서 정제하는 회사들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붙여서 팔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포스코는 네. 지금 한 리튬 가격이 뭐 거의 톤당 7만 달러 하긴 하는데 네. 원가가 한 3만 달러 들어간다고 쳐봐요. 네. 그럼 포스코는 4만 달러를 남겨둘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정제하는 애들은 원가가 3만 달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비싸게 더 가져오니까. 가져와야죠. 한 6만 달러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들만 우리는 비싸게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리튬 7만 달러가 아니라 9만 달러에 팔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안 팔릴 거고. 안 팔죠. 네, 안 팔리죠. 네. 결국은 규모의 논리네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철강은 전체적으로 그게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이 되나 봐요. 이거 올라가면 우리도 올려 팔 거야. 다 같이 올려 팔자.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리튬도 어디서 갖고 오고 어느 과정까지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기업이냐, 뭘 집중하는 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주의가 필요하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리튬주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슬픈 건 네. 포스코만 좀 외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많이 올랐어요, 다행히. 근데 진짜 8, 9, 10월까지도 외면을 받는 것 같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포스코가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죠. A부터 Z까지 다 하는데. 근데 그냥 철강이라는 그게 너무 강해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외면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또 뭐 리튬을 분리해내가지고 포스코가.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네. 이 리튬 자회사들은 비상장사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지금. 굳이 상장을 안 시키는 이유는 상장을 시키는 것 자체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포스코 돈 많습니다. 거기에 별로 사익금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돈 많아요. 돈 많아. 많고. 돈 많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2차 전지 기업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반드시 리튬 생산 기업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엘버말 등 주요 5개 기업이 세계 리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을 파악해 두는 게 좋다라는 분석이요. 엘버말 등 주요 5개 기업. 맞습니까? 여기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나요? 이 기업들 올해 주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22년에 막 50, 60, 70%씩 나오고 막 YOY 성장 1000%. 잠깐만요. 엘버말 등 주요 5개 기업인데 엘버말이랑 또 뭐 이걸 얘기를 해주세요. 엘버말.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알버말, SQM, 예, 리벤트, 예. 그리고 중국 기업들 뭐 강봉리튬, 텐치리튬 뭐 이런 친구들. 영상 보고 받아 적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얘네들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이 글로벌 대표 기업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광산, 염호부터 정제까지 다 합니다. 포스코 같은 그쵸. 포스코의 선배라고 볼 수 있는 기업. 리튬의 선배. 얘네들은 리튬만 해요? 포스코는 이제 철강도 하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은 리튬 전문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철강 쪽에 어떤 전망이 좋아지면 포스코는 날개를 달겠지만 리튬 쪽으로 봤을 때 니네는 철강이 섞여 있잖아. 그래서 경기 안 좋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이만큼 못 가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못 갔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하고는 있진 않고. 아, 그래요? 이제 거기서 자원 개발은 거의 다 완료했고 네. 공장 짓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공장 완공되면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할 거다. 좀 완공을 올해 말에 하나 하고 네. 또 24년에도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생산에 바로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풀 캐파까지 램프업하고 고객사들이랑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는데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먼 거 같게 느껴지지만 이게 리튬이 지금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 네. 포스코처럼 이렇게 신규 플레이어들 중에서 제대로 이렇게 착공까지 들어가서 프로젝트 제대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이제 괜찮다. 기대감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감만이라고 하기에는 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명확해요. 장기라고 해야 될까요? 2025년 정도 실적이 눈에 보일 때까지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묻어놓을 만한? 네, 맞습니다. 연구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앨범알이나 등등 이 리튬 전문 기업 포스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얼마나 더 날 거냐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 위에 이 갭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도 다들 똑같이 증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나눠서 갈까요? 분산 투자하면 좋으니까. 네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부담스럽다. 가격대로 봤을 때는 그럼 포스코가 낫다. 네. 요거 리튬이나 이런 시장 관련해서 해외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기사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그 기업들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 IR 자료 나오는 것처럼 그 IR 자료를 만들어 놓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자기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해놨어요. 여기서 이익률 한 어느 정도 나오고 매장량 어느 정도고 지금 프로젝트 단계 어느 정도고 다 공개를 해놓거든요. 다 좋은 얘기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그 타당성 평가 자료 이런 거는 공식적인 자료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면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뭐 가끔씩 뭐 테슬라나 LG 엔솔이나 뭐 다른 셀 기업, 전기차 기업이 우리 어떤 기업이랑 리튬 계약 맺었어요. 손잡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광물 기업들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 홈페이지를 가셔서 확인을 해보면 좋은 거죠. 과연 그 프로젝트가 진짜 착공에는 들어갔나? 아니면 이제야 타당성 평가 단계이냐? 아니면 이제야 탐사 중이냐?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계가 어느 어느 정도인지, 단계인지. 그럼 얼마나 그러면 실적 가식성이 진짜 있는 건지를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팩트 체크 정도는 하고 뭐 투자를 하려면 판단을 하셔라라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2부 마무리 지을 시간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과 함께 철강과 비철금속, 리튬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내일을 살펴보는 시간, 뭐 2차 전지, 친환경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